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교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입시는 지금 영재학교 과고는 벌써 시작을 하였거나 끝났고, 이제 남아있는 것이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후기일반고 이런 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고교 선택을 하기 전에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정책의 변화입니다. 교육정책의 변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고교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고교를 선택하는 것이 나의 진로와 직업 적성에 맞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네 번째는 뭐냐면 면접입니다. 면접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정책의 변화를 보게 되면 교육정책의 변화는 2015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것들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022년 개정될 것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발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 근데 이 고교 학점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고, 전면적 도입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걸 것이고, 그 다음에는 2028년에 대입제도를 개편한다. 이 대입제도 개편을 하기 위해서 고교 학점제 도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5 고교 학점제 도입은 무엇이 기반으로부터 출발을 했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생 선택을 강화한 것입니다. 학생이 내가 선택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고, 이것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거는 자사고든 외고든 어디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이렇습니다. 총 204단위로 이루어져서 1단위는 주 1회 50분 수업을 한 학기 17회를 해야만이 1단위가 되는 것인데요. 이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필수 이수단입니다. 옛날에 우리 국민 예에서 보면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필수 이수단위가 94단위. 그 다음에 자율편성단위. 자율편성단위가 학교 선택과 학생 선택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86단위로 굉장히 큽니다. 86단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24단위. 이렇게 해서 총 204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이 외고죠, 외고. 외고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도 이제 대원외고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원외고에서 근무하다 2004년도에 외대부고를 만들면서 용인외고로 가게 됐죠. 그 당시 용인외고였었죠. 용인외고로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용인외고에서 그저 광역 단위로 묶이는 것이 있어서 대두되어서 전국 단위, 전국 자사고, 지금의 외대부고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010년도입니다.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설립 목적은 뭐냐면 딱 두 가지죠. 다양성, 교육의 다양성, 그리고 수월성 교육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5년도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전체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하겠다. 그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를 하고 모든 것을 고교 평준화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학교들,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59개 학교장들이 2025년도에 만약에 그것이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헌법 소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헌법 소원을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학교 운영의 자유, 그리고 학교 운영의 자유, 그 기본권,
기본권인 학교 운영의 자유권과 그 다음에 교육 법정주의를 위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한다고 그래요. 대원에서도 입시가 어떻게 됐었냐면 맨 처음에 대원외고는 입시가 전 과목 시험을 다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특정 학교에만 너무 집중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국어, 영어, 수학만 시험을 치르도록 됐었어요. 그러다가 너네들은 왜 국어, 영어, 수학을 보느냐? 외고에서.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을 보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영어만 봤죠. 영어 시험 듣기 평가 미국만 하다가 이번에는 지금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어 내신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발 방법을 점점 축소시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외고는 외고에서 굉장히 우수한 진학 성적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가 진학 성적이 좋다고만 해서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학교 학생들이 자기들끼리의 그 시너지 효과, 우수 학생들이 모인 그 학습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이르러서 2009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용인외고가 전국 단위였었는데 이것도 광역 단위로 묶이게 됩니다. 대원외고도 전국 단위에서 서울 광역 단위로 묶이게 되고 용인외고도 광역 단위로 묶이니까 용인 안에서만 아이들을 선발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나오게 된 것이 그 당시 정책과 맞물려서 떨어져 가지고 했던 것이 전국 단위 자사고였습니다. 그게 외대부고가 지금 탄생하게 된 것이죠. 외대부고를 만들 때는 딱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고른 인재를 전국에서 선발하여 양성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숙사 및 좋은 교육 환경을 구성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좋은 교육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육 프로그램에서 정규 수업과 보충 수업 그러니까 이제 RT와 ET라는 것이 있는데 정규 수업과 보충 선택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것이 그것이 큰 세계의 틀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대부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그 교육적 정책 변화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좋은 진학 실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교 학점제가 이제 2025년도에 도입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2025년도에 도입을 하게 되면 그 고교 학점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 2022에 발표되는 개정교육과정 등이 이제 뒷받침이 되게 됩니다. 고교 학점제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학점 이수를 하고 조기 졸업과 유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대학교 학점 이수제와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졸업, 2학년 만에 나갈 수도 있고 4년 만에 졸업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학생 진로 및 전공 선택과 교사 수급을 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지금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선택, 2015 개정교육과정이 선택 중심이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출발한 2025 고교 학점제는 학생 선택입니다. 전공 관련한 학생 선택, 진로와 관련된 학생 선택인데 이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을 그 학교에서 개설해 줄 수 있느냐. 외대부고에서는 5명이 신청한 한 과목을 보충 수업을 개설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이렇듯이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그 학교에서 개설해 줄 수 있는가. 그러려면 그것을 교사 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사의 숫자라는 거는 이렇게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몇 분의 1이라는 학생 몇 명의 교사 한 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키워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학생이 그 학교에서 선택한 과목이 없을 때 인근 학교로 가서 받거나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절대평가로 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ABCD로 간다는 거죠. 절대평가로 가게 되면 대입의 수시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우리 학교 아이들을 좋은 걸 해주기 위해서
올레이를 많이 준다면 A라는 대학교에 모이는 학생들 모두 다 올레이가 다 오게 되면 어떻게 변별력을 할 것인가? 물론 그것의 보완책을 만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수능 과목과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학생 선택과 그 다음에 수능 과목 있잖아요. 언수회, 사탐, 과탐, 선택 과목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당 학교에서는 해줄 것인가? 선택만 해주기도 좀 문제가 있고 수능 과목 위주로만 가기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또 보강해야 된다. 그래서 대입제도의 근본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 그 대입제도의 근본 해결책은 2028인가? 거기에서 대입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입을 위한 대응 기반이 먼저 돼야 되겠죠. 교수와 수급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것들이 기반이 먼저 되지 않고서는 고교학생대가 드다닥 실시를 해버리게 되면 큰 혼란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거나 혼란 속에서 학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굉장히 대응을 잘해서 할 것이라고 저는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그 기본 계획을 이번 11월 달에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발표 내용이 11월 달에 나오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영재학교를 보게 되면 전국 단위 모집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초중등 교육법이 아니라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그래서 수업 과목과 시수 그리고 평가 방식이 자율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 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전국에 8개가 있으며 789명을 모집을 했고 지금은 이제 모집 단계 거의 다 끝났고요. 학교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가 8개 학교가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사교육이 가장 치열한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죠. 영재학교 시험을 보고 영재학교 준비를 한다. 언제부터 준비한다고 그래요? 뭐 사교육기관에서 뭐 4학년, 5학년 때부터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학과 공부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영재학교 준비를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과고로 간다. 그리고 과거가 안 되면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가 안 되면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일반고 과학중점학교 혹은 자율학교 이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노리는 것이 어디냐? 영재학교를 많이 노립니다. 그래서 영재학교가 가장 사교육이 치열한 학교다. 근데 이제 학교는 이제 그냥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외고, 자사고, 국제고처럼 일반고 전환이 아니라 그냥 유지한다.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말들이 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고는 광역 단위로 전국에 20개가 있으며 학생들은 1638명을 모집합니다. 이런 학교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들도 보게 되면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좀 이렇게 진학 결과나 이런 것들이 참 좋은데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좀 진학 결과가 일반고 좀 좋은 학교하고 비슷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고, 광역 단위에 7개교가 있으며 1048명을 모집합니다. 학교는 이렇게 서울국제고부터 시작해서 청신국제고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청신국제고는 사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외고입니다. 외고는 전국에 30개가 있는데 학생 모집 5,837명을 모집합니다. 서울에는 6개 학교가 있습니다. 대원외고, 함영외고, 대일외고, 민덕외고, 서울외고, 이화외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전국 자사고. 전국 자사고가 이제 가장 많은 아이들이 뭐냐면 영재학교 응시하고 그 다음에 과고 응시하고 어떤 사유에 있었든지 안 됐거나 선택하지 않았고 오는 학교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가 됩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전국에 10개가 있고 총 모집하는 학생 수는 2,607명을 모집합니다. 외대부고부터 하나고까지 그리고 김천고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많아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설립 근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립한 사람들의 설립 이사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 설립 근거, 설립 법인 이런 데 의지를 가지고 그 학교에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산고죠.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상산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엄청난 돈을 홍성대 이사장이 막 밀어넣으면서
그 학교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지정도 받았죠,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국 단위 자사고는 설립자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학생들의 진학 결과라든지 인성교육, 전인교육 등등의 효과를 나타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게 되면 전국 단위 모집하는 거, 광역 단위 모집하는 게 있어요. 전국 단위 모집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일고, 그 다음에 공주사대부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한민고등학교가 요즘 이제 떠오르는데, 군인자녀진흥원에서 만든, 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학교들인데, 저도 가보기도 했습니다. 한민고등학교 굉장히 좋아요. 자격이 되면은 한민고 같은 것도 굉장히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광역 단위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뭐 부산 장안고, 제1고, 장성고등학교 언론에 참 많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양서고등학교 이렇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장안 제1고하고 부산 장안고는 일반고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재밌는 건 하나는 뭐냐면 자율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입시 방법이 자율중학교 입시 방법이 자기주도학습 전형과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통해서 갑니다. 물론 1단계에서 추첨으로 뽑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훈이나 청심 같은 경우도 추첨해서 뽑듯이 얘네들 똑같아요. 추첨해서 1단계에서 뽑고 그 다음에 자소서와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우수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기숙사 학교이기도 하고요. 화산중학교, 영선중학교, 용정중학교, 지평선중학교 이런 중학교가 상당히 좋습니다. 얘기가. 제가 보니까 오늘 고입이지만 중학교가 이런 것이 있어서 제가 지금 화산중학교, 용정중학교, 지평선중학교 이런 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몇 명 상담을 하거나 진로지도를 해준 경험이 요 근래에 있는데 정말 우수한 애들이 많이 가요. 전국 단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전국 단위 자사고, 영재고, 과고 이 세 가지 외고 이렇게 해서 그 학교들이 1등부터 30등까지 서울대 신입생의 결과가 쭉 있습니다. 1등부터 30등까지. 이 도표상으로는 10등까지 나와 있는데, 이 학교들을 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학교 학생들이 수시에 강하냐, 정시에 강하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 수시, 정시가 모두 강하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게 되면은, 서울예고 잘 아시죠? 이거 보게 되면은 수시가 77명이죠. 가장 많죠. 서울과고, 수시가 가장 강하죠. 외대부고 수시와 정시가 고루 강합니다. 전국 3위예요. 대구예고가 그 뒤를 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시와 정시가 강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경기과고. 그러니까 과고나 영재학교에 있어서는 거의 수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이 뭐냐면 하나고등학교예요. 하나고등학교는 임직원 자녀가 이제 없어지고 정원 숫자나 이런 거 똑같은데 진학률을 보게 되면은 서울대학교 6위를 했는데 상위 6위를 했는데 수시에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상상고는 또 보게 되면은 상상고는 수시보다 정시에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에 굉장히 많이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전가고, 대구가고, 선화예고 이렇게 했는데 과고나 예고나 영재학교는 거의 수시. 그 다음에 자사고나 외고는 수시, 정시가 고루고루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외에 11등부터 30개 교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거의 다 보게 되면은 광역 단위 자사고하고 전국 단위 자사고, 근데 과고, 외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외고든 자사고든 국제고든 영재학교든 과고든 특히 자사고로 말씀을 좀 드리면 자사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시 선발의 제약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원은 서울시 교육청, 그 다음에 외대부고는 경기도 교육청, 이렇게 이제 그 교육청에서 모집 요강에 대해서 먼저 수정을 받습니다. 그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건 권장해라,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뭔가 자꾸 축소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게 되면 영어 성적이 A이거나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A인 학생들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 아이들이 꼭 외대부고만 오거나 대원만 오거나 어디 그 전국 단위 자사고만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 학교를 흩어진다는 거죠. 근데 왜 이 학교들이 진학률이 좋은가? 저는 여기서 근무를 해봤으니까 아는데 얘네들이 서로 간에 느끼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학생 하나가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주변에서 장난을 안 쳐요. 도와주려고 그래요.
물론 서로 성적을 서로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 어깨를 비비면서 경쟁하는 건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공부하는 거를 데리고 나서 원로가 한다든지 해방한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 공부하려고 하는 거라. 그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려고 하고, 선후배들끼리.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외대부나 대원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전교 꼴등이 없겠습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끝까지 가는 거죠. 선생님, 저는 정시로 갈 자신이 있어요. 설사 재수 한번 하죠, 뭐. 이런 아이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 친구들의 졸업생들을 보게 되면, 사원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봤다. 이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더라. 지금 뭐 제자들 40대 후반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형 요강은 굉장히 복잡해요. 막 읽어보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자격 조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기재하지 말라는 거 등등 블라인드 처리하는 굉장히 많은데 간략하게만 볼게요. 외대부고 100점 만점입니다. 교과 성적 40점, 2배수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냅니다. 그리고 면접을 합니다. 그 최종 합격자를 내요. 여기서 면접이 60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면접이 온라인으로 되거나 어떤 뭐 다른 변수를 만들 건데 저는 면접을 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날짜를 늘리든지 해서 강의실을 많이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접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 면접을 하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내는데 이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원해고 200점 만점에 1단계는 160점, 그 다음에 출결이 1.5배수, 그 다음에 2단계 면접이 40점.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거의 변별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면접 40점에서 변별력이 다 생겨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고등학교 100점 만점에 1단계 교과 40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서류 20점, 면접 40점. 서류나 면접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본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상산고등학교 400점, 교과 300점에서 2배수. 그 면접이 이제 100점인데 창의융합, 수학 문제를 본다는 건 아니고요. 창의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융합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인성독서 40점에서 100점 만점인데 여기서도 결정이 되는 건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제출하는 자기소개서가 면접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입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단계만 통과하면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결정을 된다. 특히 면접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말씀을 드릴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자기소개서가.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이제 읽잖아요. 애들이 이제 쭉 이제 자기소개서를 1단계 통과한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하면 그 자기소개서를 입학당장관들이 배정이 돼요. 자기가 누가 만든 학생 이름은 모르죠. 배정이 쫙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지 않아요. 뭔가를 체크를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형광펜, 혹은 포스트잇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기 시작합니다. 보통 2박 3일 이렇게 읽는데요. 배당된 학생의 것을. 그래서 꼼꼼히 읽으면서 뭘 하느냐면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를 이 담당관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물어볼 내용이 없는 자소서는 굉장히 불루해요. 읽고 난 뒤에 뭐지? 특이한 게 없는데? 학업 능력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그 외에 이 아이의 캐릭터가 나와 있는 것이 없어. 그냥 보편타당해. 물을 게 없는데 이렇게 불리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표현해요. 그래서 나의 특장점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이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 문항을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출된 서류가 뭡니까?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면접을 하는 답변 태도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인데 학생 개인의 논리적 답변 내용. 애들이 답변하는 내용에 따라서 면접이 너무 중요하죠. 그 인터뷰장 있습니까? 인터뷰인데 인터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 학생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생각과 배경지식과 그 외의 창의력과 독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인터뷰인데 미래, 꿈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명쾌하지 못하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배경지식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배경지식을 어떻게 등장을 시켜서 나타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접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아주 오랜 세월 면접 준비를 시켜보는데
면접은 준비한 학생과 준비하지 아니한 학생은 뭐 당연한 거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합격 당락이 결정적으로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접은 기록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용하는 어휘, 배경지식, 창의성, 독서 능력 등이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키워드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고입에서는 기록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 제출된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면접 문항이 작성되기 때문에 이 기록을 어떻게 제출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특장점을 표현하여 학업 능력이라든지 배경지식이라든지 독서 능력을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록의 중요성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고입 이제 전국 단위 사사고, 외고, 국제고, 영재학교, 과학고에 이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2024년까지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변화가 없습니다. 왜? 2025년에 일괄 전환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재지정 평가 이런 거 없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그냥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맨 모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국의 59개 학교장들이 이건 헌법에 위반된다, 학교 운영의 기본권과 그 다음에 교육 법정주의에 대해서 위배되고 있다, 그래서 위헌 신청을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위헌 신청하면 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교육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달에 발표되는 과정 개정,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11월 발표 내용을 저는 눈여겨볼 생각이고 좋은 내용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